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 클릭하신 분들 중 열의 9은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혈압 수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잰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약을 먹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을 말씀은 단순히 짜게 먹지 마라, 운동해라 같은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있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 당장 혈압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증상이 없어서 무섭다는 뜻인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혈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안도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위의 숫자 130, 140 이런 것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60대 이후의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범인은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는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관 탄력을 되살리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주목한 기적의 운동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꺼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이제 120에 80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위혈압과 아래혈압의 차이, 즉 맥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펄스 프레셔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혈압이 150이고 아래혈압이 90인 사람과 위혈압이 150이고 아래혈압이 60인 사람, 둘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은 아래혈압이 낮은 60인 사람이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위아래 차이가 90이나 나는 후자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 혈관을 수도호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쭉 늘어났다가 피가 지나가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죠. 이때는 위혈압이 높아도 아래혈압도 어느 정도 같이 받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혈관이 딱딱한 쇠파이프처럼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피를 뿜을 때 혈관이 늘어나주지를 않으니 위혈압은 치솟고, 반대로 심장이 쉴 때는 탄력이 없으니 피를 밀어주지 못해 아래혈압은 뚝 떨어집니다. 즉, 위혈압은 높고 아래혈압이 낮은 상태, 이 맥압이 크다는 건 내 혈관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실제로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수축기 혈압 자체보다 이 맥압이 60 이상으로 벌어질 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경고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래 혈압이 너무 낮네요 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건 저혈압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혈관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혈압을 재실 때는 위아래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차이가 60을 넘지 않는지 40에서 50 정도의 이상적인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아침의 배신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뒷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띵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병원의 낮 시간대에 가서 혈압을 잽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혈압은 의사 선생님이 퇴근하고 안 계신 새벽과 아침에 찾아옵니다. 이를 아침 고혈압 혹은 모닝 서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잠에서 깰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혈관 탄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은 이 상승폭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합니다. 통계적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잴 때는 정상인데 집에서 특히 아침에만 혈압이 높은 경우를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약 처방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라면 병원 혈압보다 가정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식탁에 앉아 5분간 휴식 후 혈압을 재보세요. 이때 수치가 135에 85를 넘는다면 병원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십니다. 물론 소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소금보다 더 악랄한 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당입니다. 설탕, 흰쌀밥,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말이죠. 나는 단 거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국수, 떡, 믹스커피가 문제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신장에서 소금을 배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즉, 아무리 싱겁게 드셔도 탄수화물을 과하게 드시면 몸 안에 소금이 꽉 갇혀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저명한 의학 저널인 오픈하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혈압 강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면서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큽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잡히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물은 안 먹는데 밥은 2공기씩 먹지 않는지, 간식으로 떡이나 빵을 달고 살지는 않는지 말이죠. 오늘부터는 소금통만 치울 게 아니라 밥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천연 혈압약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엑셀이라면 칼륨은 브레이크입니다.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거든요.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고구마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칼륨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시니어 분들이라면 매 끼니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약 반할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순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기적의 운동법.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270여 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걷기나 달리기보다 이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등척성 운동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버티는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만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벽 스쿼트와 악력기 쥐기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근육에 힘을 꽉 주고 버티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힘을 풀면 혈류가 촥 하고 빠르게 흐르면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걷기가 전신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혈압 수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데는 이 버티는 운동이 최고라는 거죠. 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서 버티는 겁니다.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기대어 투명의자 자세로 2분 동안 버팁니다. 힘들면 조금 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분을 쉽니다. 이걸 총 4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딱 14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웬만한 혈압약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죠.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악력기를 꽉 쥐고 2분 버티는 것으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압 관리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화를 자주 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 숨이 막혀서 뇌가 깨어나고 혈압이 20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계속 졸린다면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코골이 치료만 해도 혈압약 2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대 이상은 혈압 수치보다 위아래 차인 맥압을 확인해라. 둘째, 병원 혈압보다 기상 직후 재는 가정 혈압이 진짜 내 혈압이다. 셋째, 소금도 문제지만 밥과 빵 같은 단순 당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넷째, 걷기만 하지 말고 하루 2분씩 4세트 벽 스쿼트로 혈관을 뚫어줘라. 어떠신가요?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나요? 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려 들면 스트레스만 받고 혈압은 더 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벽 스쿼트는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지켜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혈압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